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만만찮은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가 같이 봤었죠. BTS 그래미 본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본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일러, 그 다음에 농기계, 이걸 딱 들었을 때 조금은 사장산업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의 바람이겠죠. 삼성전자 이번에는 10만전자를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이노텍 목표가 또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뉴스를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BTS 퇴짜 놓았다, 외신 또 문제 제기한 그래미 후보 선정. 그룹 BTS가 그래미상 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외신들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지 시간 23일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 듀오 그리고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작년에도 다이너마이트로 이 부분에서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상 후보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미상 여기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이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길이 또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미 어워드는 올해 총 86개 부분에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 무려 86개나 있다는 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니까 물론 매우 명예로운 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올해 앨범, 올해 레코드, 올해 노래, 그리고 신인상,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본상으로 분류하며 이를 제너럴 필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86개 상에서 가장 빛나는 거는 이 네 가지 제너럴 필즈라는 거겠죠. 그걸 우리는 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본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뽕을 살짝 빼고 봐도 버터라는 노래가 빌보드 메인 차트 중 하나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0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상을 받지 못할지언정 무려 2달 반 동안 1등을 차지했던 버터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거는 조금 의아하다, 이러한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미상이 백인들을 조금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부터 흑인에 대한 차별도 많았던 그러한 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본상에 오르지 못한 거는 조금 아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4,100명이나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짝 우리의 소비가 둔화된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지금 당장 주식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마음고생 조금만 하면은 또 다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전부 다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늘면은 우리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먼저입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 그 다음에 감기, 독감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현재 바이든이 유가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야, 이거 가격 조정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정유사 한번 조사해봐, 이러한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 한 가지 방법을 더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등 동참, 미국 비축유 방출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고자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이러한 5개국도 비축유 방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정말 심플하겠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수요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유가를 잡고자 주요 석유 소비국들이 원유를 풀어서 이렇게 공급을 늘리기에 나선 셈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오히려 유가는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들의 방출 규모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규모가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 현재 유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산유국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소비국들의 이번 결정은 유가 하락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러한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방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WTI는 2.2% 올랐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2.9% 상승한 8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석유 소비국들과 함께 공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그러나 원유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공조를 했으니까 의미는 찾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방출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오히려 이러한 결정 때문에 러시아 등을 포함한 오펙 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증산 속도를 늦추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러한 정책을 쓰는데 오히려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늦춰버리게 되면은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에너지 전쟁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달 2일날 열리는 당장 다음 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펙 플러스 차기 회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쭉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비축률을 푸니까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부터 올해 겨울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100달러 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과연 진짜로 갈 수 있을지, 아마도 다음 달 2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러한 방향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거 오타낸 거 아닌가, 그러한 리포트를 하나 발간했었죠. 그런데 그 리포트 때문에 K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 다뤘던 뉴스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카가 24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기르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모주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그 K카가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가 K카에 대해서 목표가 85,20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K카는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도 4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2배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목표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보자면은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한국 중고차 시장이 2030년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48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며, K카가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면 글로벌 동종 업체들과의 시가총액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갈수록 커질 건데 그 안에서 K카가 빚을 내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있다는 거겠죠. 자, 과연 앞으로 K카가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지 이 부분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동나비엔 대동 귀뚜라미 1조 클럽 입성 예약,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경동나비엔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은 빠르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대동이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동 등 K보일러와 K농기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매출 1조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와 농기계 업계에서 1조 클럽은 이들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일러와 농기계는 성장이 정체된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대표 기업이 1조를 돌파하면서 야, 이거 다친 사람 맞아, 이 정도면은 제2의 전성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경동나비엔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1조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생산하는 보일러 10대 중 6대는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은 92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는 콘덴싱 보일러 및 온수기 시장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추운 나라 러시아에서도 벽걸이 보일러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는 오는 30년까지 지방 지역의 가스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경동나비엔의 러시아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성장을 하더니 경동나비엔의 매출이 17년부터 6,800억, 그 다음에 18년은 7,200억, 19년은 7,700억, 그리고 작년은 8,700억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1조 원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동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기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대동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1조 돌파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겠죠. 특히 대동은 미국의 중소형 농기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이끼리 그런데 이 코로나19랑 대동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미국은 가정에 정원이나 마당이 있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형 농기계 수요가 꾸준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전, 가구 이러한 판매량이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소형 농기계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형 농기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파는 대동이 미국에서 큰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대동은 올해 상반기 미국 등 북미에서만 트랙터 및 운반차를 18,800대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나 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KTB투자증권은 대동의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19% 늘어난 1조 6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1조 클럽에 가입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46%, 62%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기계 산업군 자체가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동이 만약 1조를 돌파한다면 제2의 도약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농기계 산업도 다시 활력을 띠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경동나비엔과 대동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차트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씩 하강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방금 봤다시피 이 경동나비엔 그 다음에 대동 둘 다 성장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조금 받은 이러한 위치에서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 기분들 이 두 개 기업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 한국은행 이달 기준금리 올린다. 당장 내일이죠.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권 전문가 90%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연히 올리겠지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이거는 줍줍의 기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내일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모두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10만전자 간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보고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최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그냥 차분하게 우리의 전략 그대로 쭉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삼성전자가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더라고요. 장 마감에는 다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4분기가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 적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KB증권연구원은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연속 강세로 75,300원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9.3% 하락한 상태라며 그리고 가격 하락폭 관점에서는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에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기릿은 그냥 천천히 내년 2에서 3분기 그때쯤에 바닥을 다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KB증권연구원은 이러한 전망 때문에 투자기업 매수 목표 주가 10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유망한 산업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메타버스를 하려면은 반도체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 신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내년 인텔과 AMD가 서버용 신규 CPU를 출시하면서 17년 이후 5년 만에 서버 교체 수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다면은 그때는 비중 확대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기릿의 정말 짧은 생각으로는 내년 초반에 이게 좀 핫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3-4번 정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료 원료 3배 상승 에그플레이션 온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양파 파종 작업을 마친 제주도 농민 A씨는 감귤 농사를 망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다음 달 귤을 수확한 직후에 과수원에 요소 비료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농협에서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의성군에서도 밭작물을 재배하는 홍모씨 역시 최근 비료 구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1년에 비료 100푼을 써야 되는데 내년 농사철에 앞서 벌써 가격이 오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료 비축에 나서고 있지만 벌써 구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조업체들이 비료값을 올리면은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비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연쇄적으로 농산품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바로 직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료 원료 가격 줄여보니까 요소는 3배가 올랐고요. 염화칼륨도 2배가 올랐고 암모니아도 2배 넘게 올랐고 인산이 암모늄도 2배 넘게 오른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료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료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가 좋을까요? 비료 관련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방금 전 기사에서 확인했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콩, 옥수수 이러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를 먹는 게 누굴까요? 바로 동물이죠, 동물.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먹는 거를 바로 사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자면은 가장 먼저 비료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사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료 관련주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료를 먹고 크는 돼지들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또 시간차를 두고 돼지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딜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료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든 가격들이 또 한 번 더 다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료에 관련된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또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오를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료가 가장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사료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돼지 같은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으로는 음식료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적정 시총 10조 원, 목표가 상승. 자,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뤘던 LG노텍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목표가가 무려 30%나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신한금융투자는 LG노텍에 대해서 올해 4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게는 당연히 매수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카메라 호황이 이어지고 23년에는 성장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LG노텍의 목표 주가는 22년 주당 순이익에 퍼 10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만원까지 올라도 퍼가 10밖에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봤더니 퍼가 6.9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과 내후년 그때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10배 미만의 퍼는 야, 이건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리포트가 나와서일까요? 오늘 LG노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과연 신고가를 깨고 또 올라가서 진짜 40만원까지 갈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백화점 위드 코로나의 백화점 면세점 실적 모멘텀 든든. 오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야, 이게 현대백화점 맞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코로나는 잡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시각도 있구나, 이러한 마인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4분기부터는 백화점 부분의 호실적과 더불어 면세점의 영업손실폭 축소 등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만원을 모두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백화점은 지난 9월부터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지면서 매출 증가세가 긍정적인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세점 역시 지난 7월에는 살짝 흔들렸지만 이후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평균 매출액이 빠르게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급품 시장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일부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오늘 우리나라도 그랬죠. 방역 조치가 재차 강화되는 그러한 흐름도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전부 다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따른 사회 모임 정상화, 패션과 식음료 호조, 그리고 해외여행 정상화를 통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5개월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가 어떻겠나, 이러한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75,500원입니다. 하지만 아까 봤다시피 목표가가 무려 11만원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봤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언젠가는 다시 유의미한 반등을 해줄 때 그때부터는 또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기분들 현대백화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1월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깜짝 파티로 주가가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